안녕하세요. 파이오니어 커피 정다운입니다. 올해 마지막 영상이네요. 이번 영상은 새해부터 가볍게 공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잘 알던 내용을 눈으로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생두 종류와 로스팅 레벨, 그리고 추출 온도가 브루잉 커피 색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2022년에 나온 논문으로 베테랑 바리스타나 경험 많은 홈 바리스타라면 뭐야 다 아는 내용이네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우리가 아는 내용을 실험 결과로 한번 알아보는 것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주제에 대한 배경 지식을 말씀드리자면 로스팅을 할수록 커피는 황색에서 갈색, 그리고 진한 브라운색으로 색상이 점점 진해집니다. 그리고 색이 어두워질수록 신맛에서 고소한 맛, 그리고 쓴맛으로 변하죠. 여러분들이 신맛 나는 커피를 피하고 싶다면 원두 색상이 어두운 것을 고르는 것도 하나의 팁입니다. 추출 온도는 향미 추출과 구성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온도가 높으면 커피 성분을 더 빠르게 끄집어낼 수 있죠. 그래서 콜드브루를 추출할 때 한 방울씩 오래 추출하는 것도 온도가 낮기 때문에 최대한 물과 커피를 오래 접촉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야 커피 성분을 잘 끄집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이번 실험은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엘살바도르,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의 생두를 각각 라이트, 미디움, 다크로 로스팅했습니다. 그리고 추출 온도는 찬물 4도, 상온 22도, 뜨거운 물 92도로 다르게 했죠. 추출은 침출식 방법으로 필터에 커피를 넣고 물에 담궈서 전체 농도가 일정해질 때까지 추출했습니다. 평형 농도에 도달한 시간은 뜨거운 커피의 경우 약 1시간, 상온은 22시간, 콜드는 로스팅 포인트에 따라서 24시간에서 36시간 정도였습니다. 사용한 커피는 100g, 물은 500g을 넣었고요. 이렇게 총 3번을 내려서 합쳤습니다. 그러니까 총 300g의 커피와 1500g의 물이 들어갔죠. 그리고 필터를 걷어내고 추출된 커피 양을 측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출된 커피의 컬러 값과 pH 값, 적정 산도 측정을 위해서 커피 농도를 2% 정도로 희석했습니다. 자, 이제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각각 로스팅 레벨에 따른 컬러 값입니다. 아그트론 값과 LAB 값으로 측정했습니다. 아그트론은 익숙하시겠죠? LAB 값은 L은 라이트, 즉 밝기입니다. 그리고 A는 레드와 그린 값, B는 블루와 옐로 값입니다. 노란색을 예로 들자면 B 값이 매우 크고요. 레드는 A가 무지 클 겁니다. 아그트론 값과 L 값 모두 숫자가 작을수록 더 어둡다는 뜻입니다. 먼저 아그트론을 보면 로스팅이 더 다크할수록 숫자가 작아집니다. 즉 더 어둡다는 뜻이고요. 동일 로스팅 레벨에서 분쇄와 홀빈의 색상 차를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라이트와 미디움의 경우는 분쇄했을 때 더 밝은 색, 즉 숫자가 높은데 다크의 경우는 분쇄하면 오히려 더 어두운 경향이 있습니다. 이 경향은 오른쪽 L 값으로 비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A와 B 값의 경우도 로스팅이 다크할수록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동일한 추출 온도에서 로스팅 레벨에 따라 농도는 어떻게 바뀔까요? 좀 신기하게도 다크 로스팅일수록 평형 농도가 더 낮았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침출식으로 콜드브루를 만든다면 다크 로스팅은 분쇄를 조금 더 곱게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스팅 포인트를 동일하게 하고 추출 온도를 다르게 해도 농도는 큰 차이가 났습니다. 추출 온도가 낮을수록 평형 농도가 더 낮았는데요. 상온과 찬물에서 충분히 긴 시간 커피를 추출했음에도 농도가 낮았습니다. 약배전을 더 진하고 맛있게 내리기 위한 팁으로 고온의 물을 사용하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시겠죠. 이 커피로 더 설명을 하자면 초기 커피 양이 추출 후 필터를 제거하고 남은 양입니다. 300g의 커피에 1500g의 물을 넣은 후 필터를 제거하니 대략 900g의 정도만 추출이 되었죠. 나머지 600g은 커피가 물을 흡수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커피 1g당 물은 2g 정도를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실험 결과와 비슷한 값이죠. 그리고 커피가 흡수하는 물의 양은 다크 로스팅의 경우가 더 많습니다. 라이트와 미디움 로스팅은 추출 후 900g대인데 반해서 다크는 800g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유는 다크로스팅은 로스팅을 많이 해서 원두의 다공성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서 물을 더 많이 흡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은 모든 커피를 2% 농도로 희석한 후에 pH 값과 적정 산도 값을 알아봤습니다. pH 값은 수소이온 농도로 값이 작을수록 산도가 더 높고, 적정 산도는 값이 클수록 그 용액의 산도가 더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 실 가능성이 높은 거죠. 생두 종류와 관계없이 로스팅 포인트가 높을수록 pH 값이 높고 적정 산도 값이 낮았습니다. 로스팅 포인트가 높을수록 신맛이 감소한다는 보편적인 센서리 결과와 유사하죠. 그리고 추출 온도에 따라서는 온도가 낮을수록 pH 값이 더 높은 경향이 있지만 적정 산도 값은 비슷했습니다. 그런데 pH 값 역시 값들의 범위가 워낙 넓어서 딱 단정 지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신맛을 싫어하신다면 다크로스팅 그리고 콜드브루를 드시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추출된 커피의 컬러 값입니다. 예상하시겠지만 다크로스팅일수록 추출된 커피의 색이 더 진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크로스팅에서는 온도에 따라 커피 색 변화가 그리 크지 않았는데 라이트와 미디움에서는 온도에 따라 색 차이가 조금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추출 온도가 높을수록 색이 더 어두웠죠. 자, 그럼 색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커피의 브라운색이나 어두운 색은 로스팅 과정으로 인해 생성됩니다. 당과 아미노산의 반응인 메일야드 반응과 당류의 카라멜화 같은 반응으로 고분자의 멜라노이딘이 형성되는데요. 이 멜라노이딘 분자들이 커피의 브라운색과 커피의 맛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색이 더 진하다는 것은 이런 성분들이 로스팅 과정 중에 더 많이 생성되었거나 또는 추출 시 더 많은 성분들이 나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커피색은 로스팅이 더 많이 진행될수록 어둡고 추출 온도가 높을수록 더 어둡다고 할 수 있습니다. 라이트와 미디움 커피에서 특히 추출 온도가 높아야 성분을 더 잘 끄집어낼 수 있을 것 같네요. 여기선 성분 분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